얼핏 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귀한 그림들이 테이블에 펼쳐집니다. 다소의 작품이 올라오고 감정위원들의 눈빛이 바빠집니다. 평소 중국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의뢰자는 70년대 박물관을 만들고자 했던 중국의 유력 인사로부터 다수의 그림을 입수합니다. 시간 속에 묻혀 있었던 그림들. 새로운 작가의 그림이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감정위원들이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과연 이 작품들의 주인은 누구이기에 고미술 전문가조차 긴장하는 걸까요? (1957년) 백수를 바라보던 한 노인이 중국 베이징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총리가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그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묵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리고 목수에서 거장이 된 그는 중국 미술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생 주변의 평범함 속 조화로운 삶을 붙들어 담았던 거장 치바이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그림 속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림은 곧 마음이고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의 자존심이라고까지 불렸던 치바이스. 100년에 가까운 삶 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그가 그리고 싶었던 마음 또는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의 외딴 곳 후난성 샹탄현.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자 시골뜨기 목수로부터 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 37년 동안 이곳 생가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대자연과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작품에 아마 담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추구했던 실사구시 사상이 그림과 만납니다. 그래서의 최고의 거장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직접 그분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과 그분의 정신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你好。你好。你好，你好。这里是齐白石先生的故居哈。对。您是这里的讲解员。讲解员，那懂得很多了。还行吧。那再请教一下哈，那个齐白石先生的一些故事啊，什么生活啊，可以的。这请您说说给我们听。好。他这边这个房间是齐白石正堂屋。他平时用来祭祀还有招待客人用的。这个就是齐白石。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출생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태어나셔서 37살까지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하셨다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연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러면 순지, 제순지였죠. 그러면서 이제 쭉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호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쭉 저기 나와 있네요. 너무나 가난해서 글 공부조차 30이 넘어
시작할 수 있었던 치바이스. 하지만 그 가난은 그에게 추억이자 소재이자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거실에 이렇게 딱 세 폭의 복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평범한 채소와 과일들, 쥐와 풀벌레, 문인이 내팽개친 소재들을 치바이스는 이곳 시골, 아니 자연의 순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 배부른 추억만을 가진 자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생가 주변 연꽃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 향기를 따라 어디론가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느새 연꽃으로 그려지는 세상 속으로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의 호남성 하면 마오쩌둥과 치바이스 선생이 떠오르죠. 치바이스 선생님 생가를 둘러보면 그 주변에 연꽃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연꽃을 곁에 두고서 항상 그 어떤 필목 인연을 맺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연꽃을 사랑한 이유는 연꽃에 숨어있는 특별한 인연, 나와 사물과의 만남, 나와 인간과의 만남,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림에 표현할 것인가 해서 연꽃 그림이 제백석 작품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연꽃과 그 주변의 생물,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연꽃 그림 속에는 삶과 인연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시절 치바이스 선생이 남긴 전각 작품이 보존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후난성 윤씨 집안의 역사와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예를 지켜 인사드리고 나니 어르신 한 분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윤씨 후손으로 종사를 지키는 어르신은 오랜만에 찾아온 낯선 손님에게 시간 속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된 종사인데 여기서 이제 효라고 하는 유교 사상의 가장 효하고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윤씨 가문 측 자녀 중에 만약에 부도덕한 사람이 있다면 저기다 이렇게 가둬놓는 작은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부팅화다, 부팅화.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말썽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가둬뒀다는 작은 감옥이래요. 내가 그 소재 부모지 만약 내가 님이 내가 봐봐. 어유. 건물 한켠 이 작은 공간이 예전 젊은 치바이스 선생이 잠시 머무르며 정각을 했던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에 저 조각해놓은 나무 조각을 해놓은 게 제백석 선생님이 직접 조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북경으로 가셨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 조각을 보면 그 옛날 그 제백석 선생님의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37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동안에 많은 그 전각을 해서 예술 전각이라고 하는데, 예술 전각을 해서 이곳에 남겨놓은 건데 딱 여기 두 점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종사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고 항상 기리고 또 옆에는 또 문화 활동도 하고 하는 그 모습, 아주 전형적인 그 문화 대국의 어떤 모습을 이 시골에 와서도 보게 되네요. 짧은 만남, 아쉬운 마음이 들어설까요? 어르신은 샹탄시 치바이스 박물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고개를 숙여 예를 지키면 자연스레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화. 저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조각하는 거. 이 조각을 해서 그 어떤 스토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표정 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게 했어요. 이게 제백석 치바이스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세목공 아주 전각 중에서도 그 예술 전각을 집중했을 때 작품들인데 저렇게 표현을 입체적으로 잘했을 수가 있어요. 복제와 대량 생산의 시대에 이러한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행운처럼 느껴집니다. 나무에 새로운 삶을 새기는 소목장으로서 치바이스 선생님은 그만의 독특한 질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또 첫 번째 호칭유엔 선생님이요. 실제로 제백석 선생님 가장 어려웠을 때 스승이죠. 이분이 결정적으로 제백석 선생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백석 선생님의 예술 세포가 사실 이분한테 이제 DNA를 받았다 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준 분. 호칭유엔 선생님. 첫 번째 은인. 간결한 듯 거친 붓의 질감과 세밀한 곡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의 그림은 어쩌면 세목장의 섬세한 칼끝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공 일감이 없는 밤,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리다 제대로 붓질을 배운 것이 27세, 그림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야, 요거 보세요. 아동 두 명이 연을 날리는 그림인데 여기 바람이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라인을 얼마나 잘 그렸으면 바람이 날리는 듯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표정이라든가 이 구도라든가 연이 바람에 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둘이 뭔가 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같은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백석 선생의 그림의 특징이에요. 那就再问一下啊，您就来这里哈、是怎么样情况过来这儿看这个纪念馆呢？就是因为我就是假期在这里实习嘛，然后就是正好知道这里有齐白石纪念馆，我的同学前几周来看了一下，他说感觉挺不错的，然后我今天就没有事情，就想来看一下。而且我个人其实我从小也有学画画，我对画画就是这种艺术都比较感兴趣。好，谢谢你了啊！哎呀，说得很好，说得非常好。 전문 지식이 없는 평범한 학생의 눈에도 왠지 친근하지만 동시에 그 생동감과 독특한 색채에 감탄하게 되는 치바이스의 그림.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주제에 집중한 최초의 화가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여기는 이제 5번 외유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이제 외유하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그림을 창작을 했다는 거. 5번 나갔다 5번 들어왔다. 중국말로 5추 5괴 8년 동안 5번 나갔다 5번 돌아왔으니 어딜 갔느냐? 보세요. 북경, 천진, 상해, 서안, 계림, 친저우, 베트남까지 그 다음에 광주, 강서 이런 데를 다 다녀셨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이제 창작을 하죠. 나이 30이 넘도록 고향 밖을 벗어난 적이 없던 치바이스는 어느 날 먼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화폭은 더 큰 자연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물길을 따라 미술 여행을 했던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계림을 찾았습니다.
눈으로도 사진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광경은 마치 그림 속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제백수 선생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감탄을 많이 했을까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너무나 작은 인간의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어 감탄사만의 유일한 언어로 남습니다. 이야, 참. 야, 마음속에 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속에 다 담아가겠습니다. 인민폐 20원 뒷면 요 그림이 수목화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 그림인데 리커란 선생님이 그림 그리신 건데, 리커란 선생님은 제백선 선생님의 제자죠. 이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20원 인민폐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다들 여기 오면 사진 이렇게 찍습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새와 조각배가 있을 뿐인데 치바이스의 화폭에는 형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계림산수 하면 제백석 치바이스 선생과 리커란 선생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직접 여길 딱 양소현에 와 보니까 제백석 선생, 치바이스 선생님의 3대 은인 슈페이홍 선생이 여기 살던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와 보니까 이 고택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안에 작품 활동했던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물을 지정해 놓고 대외적으로 개방한 곳이 있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와, 들어보니까 진짜 최남방 계통의 건축 양식인데요. 그 앞에 딱 큰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거기 보니까 서비용, 슈베이홍의 후주. 서비용 선생님이 불란서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갖고 서양화를 전공을 하셔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북경에서 이제 북평예술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직하면서 제백석 선생님을 만나요. 그 제백석 선생님을 만나면서 많은 그 서로 간에 그 교감을 나누고 창작을 같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치바이스 선생님은 겸손하게 내가 그 강의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우선 슈회홍 선생님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삼고초려해서 결국은 만나 뵙고 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치바이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슈회홍 선생님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슈회홍 선생님은 중국 현대 미술 교육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치바이스 선생님의 3대 귀인이라니까 한번 빨리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1950년대 슈베홍하고 치바이스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프랑스 유학파, 근대 중국 미술의 대표 작가, 그리고 말 그림의 대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 화가였던 슈베홍은 시골의 무명화가로 묻힐 뻔했던 치바이스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사진, 역사적인 사진이 다 있네. 그러니까 이제 슈회홍 선생님은
불란서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 서양에 대한 부분을 중국화하고 같이 접목을 해갖고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격동기 때, 중국의 격동기 때 리종인 선생이라는 분이 이쪽 남쪽에 와서 그러면 잠시 좀 피난 와서 작품 창작 활동을 하라고 배려해서 여기 집을 줘줬다고 하니까 그 당시 때 한 4년 정도 여기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죠. 슈베홍은 말 그림의 대가였지만 이곳에서 계림 리강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 또한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계림 산수의 광활함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이른 아침 삼공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인지 산이 움직이는 것인지 신비로운 계림의 산수가 펼쳐집니다.桂林山水家天下. 그러면家天下는 천하의 제일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계림산수를 한번 볼 때는 꼭 저기 상공산에서 바라보는 계림산수가 가장 유명한데요. 특히나 운무가 낄 때는 더더욱 더 신비스러움을 자아내죠. 누구든지 와서 신선이 좀 되고 싶은 그곳, 바로 이곳입니다. 계림을 한눈에 바라보니 잠시 치바에스 선생의 산수 12조병이 마음을 스쳐갑니다. 선생의 작품 중에는 계림의 독수봉을 그린 작품이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상상 속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재 광서사범대학교 교정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광서사범대학 판종yen 교수님과 함께 독수봉으로 향합니다. 계림의 상징인 월계수로 가득한 교정을 잠시 걷다 보니 나무 그늘 사이로 높게 솟은 바위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수봉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스케치북에 무언가 열심히 담는 분이 있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판종yen 선생 말로는 이분 역시 이곳 대학에서 미술 강의를 하는 이용팡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분도 치바이스 선생의 독수봉 그림을 잘 알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因为齐白石是我们中国比较有名的画家，他呢曾经来桂林，就是住过一段时间，所以他留过很多的这个桂林的山山水水。他最有名的画就是这个独秀峰，今天所画的独秀峰。 글로 만난 인연이 필묵 인연이라면 그림으로 만난 인연은 또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연이 소중하듯 함께 독수봉 등반을 제안했더니 흔쾌히 길을 나섭니다. 홀로 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독수봉. 불과 70m 높이라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70m가 700m처럼 느껴질 정도로 계단의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100여 년 전 치바이스 선생님도 이곳을 이렇게 오르셨을까요?
이런저런 상념도 잠시 계림의 또 다른 그림 속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独秀风呀！好。 第一次上来的。 저는 여기에 독수봉을 치바이스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리셨는데 1906년도에 이렇게 가파르고 험한 암석으로 돼 있는 산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와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게 바로 이제 뭐 고진 감매 같은 느낌.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갑천하, 계림산수 갑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오니까 진짜 뭐 계림산수가 다 보이고 계림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곳이 너무 잘 왔구나. 제가 재백석 선생님의 그림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치바이스 선생의 5번의 여행 중 3번을 들리셨고 또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친저우로 향했습니다. 欧老师，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 치바이스 선생의 2세대 제자인 오경산 중국 치바이스 예술연구원 원장을 찾아왔는데요. 치바이스의 제자답게 오 선생의 작업실 곳곳에서 치바이스 선생님의 화풍이 느껴집니다. 就是接触到崔长元教授几年来，我觉得他具备了一种对艺术的执着追求，非常有灵感，有目标，所以多次到中国来。这次呢，能够我们几位师徒是一种很好的缘分。他的精神、学习精神和不断往前进取的，也是每个人值得学习的。 오 선생의 말로는 친조 시내 중심에는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높다란 탑 하나가 도시의 상징처럼 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빼어난 그림과 친조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참고해서 설계했다는 허시의 탑입니다. 하모니 또는 조화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탑과 규모가 말해주듯 친조라는 도시는 치바이스 선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저기 크게 보이는 호수가 이제 치바이스 할 때 바이스 호수죠. 근데 이제 이 곳 자체가 이제 재백석 선생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당히 추앙하기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각각에 있는 어떤 지명을 재백석 할 때 백석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호수가 사실 바이스호라고 하는 명명을 가진 큰 호수이죠. 치바이스 선생님의 작품과 이야기로 채워진 탑 내부를 돌아다 보니 선녀 옷을 입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 예술 공연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현장 학습을 나왔다는데요. 이들은 치바이스 선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首先呢，我们小朋友的话也是学艺术的，他们今后学艺术必定要有一个精神。那齐白石先生呢，就是有这个精神。我们想让孩子们学习老一辈的这艺术家，他这个自幼贫困，但是呢又能够不断的努力，通过自己的努力成为一个伟大的人，为国家就是做贡献。那我们出来社会之后，以后我们也能像齐白石老爷爷这样子，成为一个伟大的对社会有贡献的人，是吧？ 주변 일상과 사람들의 삶 속의 소재를 발견하고자 했던 치바이스. 중국의 남방 지역을 여행하며 치바이스 선생님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과 이야기를 남깁니다.
这个当地的村民给他来送送荔枝，然后呢，他用画来回报这个村民。 이게 이제 리치그 리즈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이 나무 밑에서 제백석 선생님이 이렇게 리치를 까서 이렇게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공양을 하겠다고 리치를 막 이만큼 싸가지고 막 갖다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바이스 선생은 그걸 소재로 해서 사생을 하는 거야. 그 사생한 그림을 다시 그 농민한테 주면 그 농민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뭐 아주 뭐 조상님처럼 모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때도 이분은 그 어린 마음, 동심,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님은 从什么地方来的？我们是庆州本地人。哦，这本地人啊，也是高中、初中、高中学生。哦，那你们认识齐白石先生吗？认识。哦，认识。他是画虾出名的。 샤 수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생도 실제로 이거 보면서 그런 거보다 여기에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백석 선생 하면 민물새우의 대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답니다. 뭐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아는 거 보면 대단한 건 틀림이 없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기 看到这个虾是不是？对。你们会不会画？会。画画。 아니 학생들도 그림을 그릴 줄 안 돼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백석 선생님 그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수없이 많은 관찰과 연습을 통해 이른이 되어서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새우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치바이스의 민물 새우 그림. 힘없는 예술가 정신과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은 여행의 길과 그 길 위에 만난 사람들에 의해 더욱 깊어집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그림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중국의 최남단 하이난다오에 이르렀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 속 여행자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느끼셨으리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시내에 있는 채소 시장에 들렀습니다. 치바이스 선생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리치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荔枝是吧？对，荔枝。啊，这个还在现在这个季节还有啊？그 친저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과일이 여기 열대 지역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50원,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 근데 이렇게 많아요. 역시 열대 지역의 과일은 싸고 맛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채소 시장에 인접한 수산 시장에는 하이난다오의 해산물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관심을 끈 건 다양한 형태의 새우들이었습니다. 남방 지역의 풍요로운 해산물과 과일들, 무엇보다 그 안에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 역시 작지만 소중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치바이스의 새우 그림에 정통한 분이 북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여행지인 북경 예술지역을 찾았습니다. 미국 치바이스 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펑수민 선생은 치바이스 화풍의 계승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전시장의 한쪽 벽 전체를 채우고 있는 대형 연꽃 그림은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풍깁니다. 특히 새우 그림은 펑 선생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바이스 선생님의 어떤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새롭게 창작을 해서 만마리 그림을 화폭에 담았는데 이것은 용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답니다. 중국 하면 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의 상징을 이 새우로 형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마리 그리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因为齐白石先生的画是画的我们人民当中的东西，他画的荷叶、虾、鱼，包括蝈蝈、小虫，包括所有的他的东西都是咱们喜闻乐见的，人民当中非常喜欢的一些东西。所以说他是人民艺术家，他的作品表现的是人民生活的东西，所以说他得到广泛的人民的支持和热爱。当年中国的大画家好几拨人，包括徐悲鸿，到西方去访问，找到了当时最棒的画家叫毕加索，向他求教。这时候毕加索先生从抽屉里拿出一摞画来，说：“你怎么能到我这儿来求教呢？”他说：“你们东方有这么伟大的画家，谁呀？你看，拿出齐白石的一些他仿的齐白石的画。毕加索在仿齐白石的画，说这么大的伟大的艺术家，他的画这么惟妙惟肖啊，一笔又出五色。他讲的一笔就是都一笔就能把这个东西表现出来，他非常惊讶。他一再临摹，而且他的临摹的不像。他说他感到非常的，你怎么能到这儿来找我呢？你们东方有这么伟大的艺术家，这是真实的故事。 제백석 그림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펑수민 선생님의 그림인데요. 그분은 치바이스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평화라고 하는 두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시에투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고 화모니한 그런 세상. 그러니까 치바이스 선생님의 사상을 그냥 이어받아서 이렇게 화제를 한 건데 중국에는 이제 시에인이라고 해음 현상을 그대로 해서 이 방시에를 시에라고 하지만 여기는 시에하고 이렇게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와 하모니하는 그림, 세계는 하모니해야 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그렸답니다. 펑수민 선생은 치바이스 선생님의 제자이지만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치바이스의 화풍을 새롭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사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오른손만 그리는데 이분은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을 같이 동시에 그리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롱등도 용이 그냥 승천하는 것 같은 어떤 형상을 한다 해서 그런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저 역시 해아도 바다새우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의 기법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의 화폭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화폭에는 과연 어떤 그림이 탄생하게 될까요? 만마리 새우 그림을 완성한 대가답게 붓끝에는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려넣는 새우의 수염은 섬세함과 동시에 과감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펑수민 선생은 두 개의 붓으로 단번에 완성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얼핏 치바이스의 새우 그림과 많이 닮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새우 그림이 완성됩니다. 초대에 응답하듯 질문에 답을 하듯 저 역시도 한국에서 건너온 바다새우의 모습을 화폭 한 켠에 그려봅니다. 국적이 다른 두 개의 새우 그림. 과연 화폭 속의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북경 료리창 거리에서 오랫동안 교류했던 스진홍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치바이스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 마음에 담은 다채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곳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치바이슈 선생님이 40여 년 동안 여기 북경에서 생활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2의 고향 북경 후통 지역입니다. 이게 옛날 거처지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분의 어떤 유적지니까 많은 그 작품이라든가 옛날 쓰고 있었던 문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놓은 아주 옛날 오래된 한 100여 년 된 그 탁자잖아요. 붓하고 의자하고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하고 뒤에 저렇게 이제 단상을 놓고 이쪽에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각도 이렇게 좀 잘 돼 있네요. 마침 고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생님의 진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해서 서둘러 발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야 여기 저기 갔던 곳 특히 여기 독수봉을 가봤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그림이 딱 있으니까 그 당시 때 시대로 다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의 진품을 만나게 되니 선생님을 직접 뵙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공손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 풍경을 보고 사생을 한 그림 원본이에요. 이러고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작업을 하고 하겠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 화가들은 보통 가방 속에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화첩인데 화첩하고 펜하고 가지고 다니는데 이 당시 때는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그 붓하고 화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바이슈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 이게 절경인 거예요. 보면서 잠깐 머물면서 스케치를 하고 사생을 하면서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리고 또 가고 했던 그 곳 갔던 곳을 모두 모아놓은 그 수첩을 여기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죠. 看到这个就是有人在那里面还有好多猛爪还有很多就是动植物，这动이분은 그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셨는데 치바이슈 선생의 산수화를 보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의 어떤 생명력과 역동력 같은 것을 그대로 가슴으로 느껴온다고 하네요. 집을 딱 보면 집에 분명히 집을 그린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제백석 선생님은 그림 속에 집이 꼭 한 채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거랍니다. 새들은 나무 주변에 날고 사람은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합니다. 치바이스의 조화는 변화하는 세상과 그 순간 속에 존재하며 그 순간은 아름답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북경에 있는 중앙미술학원입니다. 세계 10대 미술대학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인데요. 올해는 또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합니다. 교정의 정중앙,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가장 좋은 자리에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중국 현대 미술 교육의 창시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쉬페이홍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에 중앙미술학원에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동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학교에서 또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불란스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서양의 미술과 중국의 어떤 전통 미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벚꽃 창신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드디어 치바이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치바이스 선생님은 세 번째 은인은 바로 슈회용 선생님이라고 정의 내리고 많은 창작을 하게 됩니다. 중앙미술학원에서 재직 중이며 본인 또한 현대회화의 전문가인 양준 교수님을 통해 학교의 역사와 치바이스의 인연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명작을, 이렇게 역대적인 명작을 걸어놓고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교육하고, 또 학생들이 또 듣고, 또 원래 이 작가, 옛날 그 작가, 역사적인 작가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기법이라든가 정신세계, 예술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한답니다. 그러니까 복도교육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복도교육이라는, 그거 상당히 좋네요. 와, 100년, 1918년도에 창립을 하고 지금 2018년도니까 한 100년 됐네요. 这是我们中央美院这个100年的一个纪念活动的一个小展览，历史的回顾。 여기가 이제 1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적인 그 일들을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치바이스 선생이 여기 지팡이 짚고 있는 분이, 이분이 바로 치바이스입니다. 100년의 학교 역사, 그리고 중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예술가들의 명맥을 시간의 흐름 속에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화학원 대학인데 이 총장님, 전핑 총장님이 리커란 선생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장문의 시를 썼는데 이게 읽어보면 역대, 그러니까 100년 역사를 이 시로 한번 쫙 그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인데, 쭉 보면 뭐 이렇게 서가 있고 리가 있고, 이게 사람 성인데 슈페이홍 할 때 슈거든요, 서이거든요. 그분과 리커란이라는 거, 이 사람들 이름까지 성까지 넣어서 이 장문의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시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도 그런 건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齐白石他有丰富的生活阅历，他当过农民，很漫长的田园的生活，所以他画的应该是他以前都见过的，而且见过的他是不想把它是画的跟这个原来的物象没有关系，就是几笔很潇洒的，不是，他是一定要就是把这种很像很似的这种感觉很巧妙的画出来。所以齐白石自己评价，他觉得自己的诗是第一啊，这个篆刻第二，书法第三，画才第四。实际上这当然是他自己的一个评价，但相信就是他画每一张画的时候，他是有很多话要说，有很多情感要表达，无论是自己曾经经历过的、遇到的，然后是各种经历吧。 대학 교정의 양지 바른 곳에서 치바이스 선생과 천수정 선생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치바이스 선생님에게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또 다른 귀인이었던 천수정 선생은 현재에도 치바이스 선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귀인이 바로 여기 천수정 선생님인데, 이분도 여기에 선생님을 하고 계셨었죠. 근데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치바이스 선생님의 은인이냐,
이 시골에서 온 농부의 그 출신의 그 미술가 선생님이 치바이스 선생님이 그림을 많이 그리시긴 했는데 이분이 있어서 이 치바이스 선생님의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그때 이제 해주신 은인이라고 합니다. 因为这个是我们可以说是我们人类的一个共同的美好的愿望。我们不喜欢战争，我们不喜欢这种杀戮、争执，我们都可以通过更好的方式得到更好的解决。那文学作品、美术作品，那这种对美好向往的一种承载，恰恰就是齐白石先生他是一个很好的这样一个文化载体。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란 말이 있습니다. 치바이스 선생의 그림은 소소한 일상 속의 평화로움이고 위대한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자 때로는 삶 속에 만나게 되는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류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았던 한 인간. 평범했기에 더욱 위대했던 예술가 치바이스. 그의 묵향을 따라 천천히 걸었던 여정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그리고 위대한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 고단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 깨달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일생 동안 하루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리고자 했던 치바이스의 세상. 삶의 조화와 평화가 살아있는 그 세상은 그의 그림과 함께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